21세기는 자원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기술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됐는데요. 국력을 공고히 하고 한 나라의 산업을 이끄는 핵심 요소인 자원. 톡톡톡인 오늘 이 시간 저 깊은 바다 밑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탐사시스템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지호라고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영일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울릉분지까지 이어지는 수심이 약 2,600m까지 이어지는 그런 중심에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해양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하에 존재하는 울릉분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자원개발의 출발점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땅속 그리고 바닷속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해양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이라든지 또는 해양 산업 등에 대한 이제 가장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땅 속에 대한 지층 구조 그리고 지질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안에서 그리고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제 인간의 생활 문화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더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오늘의 동해인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탐사시스템연구실 하지호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근처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중요한 연구기관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네. 아마 포항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 그런 게 있었나라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어떤 곳인가요? 네, 저 일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부에 소속의 총 25개 연구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포항센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탐해 2호라는 2,000톤급의 탐사선이 있는데 그 탐사선의 계류 시설 그리고 지역 광물을 산업화하고 소재화하는 연구 등 그리고 뭐 석유가스 장비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2016년에 포항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5년 정도, 네, 만 맞습니다. 5년 정도 지났고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꼭 숨어 있어서 혹자는 여기 혹시 국정원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일부러 숨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일부러 숨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예. 여기가 포항의 교통 중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탐해 2호가 있는 포항공항이라든지 네. 다른 신항 그리고 포항공대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 중간에 있어서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땅 깊숙이 있는 곳, 그리고 뭐 바다 깊은 곳, 해저 이런 곳들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심해에 대한 탐사에 굉장히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인류 문명이 이제 과거 오랜 기간부터 이제 발전해오고 이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 나라의 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육상이라든지 눈에 보일 수 있는, 빨리 접할 수 있는 자원부터 이제 채취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에 대한 접근이 이제 점점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은 곳, 좀 더 멀리 있는 곳, 뭐 추운 곳, 극한지까지 가서 자원을 우리가 캐내겠다라는 그런 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뭐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자원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썼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제는 그 자원을 개발하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맞게 생각을 한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그동안 오랜 역사가 또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자원을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더 활용하고 어떻게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신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뭐 요즘 친환경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이런 쪽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d.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질자원 연구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우리 포항 지역에 있다는 거 좀 놀랍기도 하고요. 포항에 왔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영일만 해역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포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질학적인 가치가 이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특히 저희 포항센터는 2016년에 이제 런칭이 되면서 2,000톤급의 탐해이호 계류 시설 그리고 탐해이호의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산 광물에 대해서 이 광물을 어떻게 소재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석유가스 자원에 필요한 장비 개발, 해양 플랜트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포항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유용광물 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포항센터에서는 벤토나이트를 활용한 자원의 이제 소재화,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머드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의 발굴 및 소재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탐해이호를 활용을 해서 해양 머드를 이제 샘플링을 해오고 샘플링된 시료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소재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기에 포항이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역 광물 같은 경우는 저희 포항 남구 쪽에 있는 광산을 비롯해서 네. 저희 여기 경북 라인에서 광물을 좀 생산하기 좋은 여건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해양 기자재, 그리고 석유가스와 오일앤가스 필드에 관련된 기자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포항공대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또 있고 포스코도 있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해양 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탐해이호의 이제 계류 시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기 울릉분지나 동해 쪽으로 이제 탐사를 가기 위한 자음 탐사를 가기 위한 이제 시발점 모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 시작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탐해 2호 저도 그 사진으로만 보긴 했는데 배를 보니까 생긴 거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배 모양이랑 별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탐해 2호가 그렇게 대단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 배가 어떻게 그 해저 지형 같은 거를 읽어내고 바닷속에 있는 자원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지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땅 속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탐사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탄성파 탐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탄성파 탐사는 이제 육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육상에서도 하고 이제 해상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네. 특히 탐해이호에서는 이제 해양 탄성파 탐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리로 대화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리가 전달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소리를 듣는 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탐해이호의 그런 장비들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사이스믹 소스라고 하는 음원이 있고요. 그 음원에서부터 어떤 음향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네. 그 음향이 그 바닷속 그리고 땅속을 투과해서 들어가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들을 스트리머라고 하는 긴 꼬리 형태의 그 장비에 우리의 기처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기록된 신호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자료 처리 및 분석을 해서 땅 속이 어떻게 생겼고 여기는 어떠한 형태로 지질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네.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 그 병원에서 CT를 찍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저는 들으면서 레이더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비슷한 원리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탐사 시스템이 우리가 조금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실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해양 탄성파 탐사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해양 구조물, 해양 플랜트부터 해서 해양 교량, 그리고 해저 터널 등과 같은 해양 공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 공사에서는 일단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 탄성파 탐사를 쭉 하게 되면 해양 지질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양 지질 구조를 바탕으로 해양 공사에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이제 WTG라고 하는 그 터빈 제너레이터라든지 뭐 변전소 등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지 안정성 평가를 위한 그 사이트 서베이가 우선 수행이 될 수 있고, 밑에 이제 해저 케이블이 쫙 이렇게 매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해저 케이블들이 과연 어떻게 매설되어 있고 어떠한 경로로 잘 매설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성파 탐사 기술이라는 게 결국 땅 속의 구조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구조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성 정보들이 있는데, 그 물성 정보 차이를 가지고 결국 지하 구조를 영상화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미 그 컨셉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해저면 아래에 묻혀 있는, 매설되어 있는, 매몰되어 있는 그 이상체를 탐지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해저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수중 문화재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분야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해저 탐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도? 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런 항성파 탐사 기술이 이제 지질학적인 의미랑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 말고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질도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그게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육상 지질도도 있지만 해저 지질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해저 지질도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자료로서 해양 탄성파 탐사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해저 문화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가 이제 널리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수중에 존재하는 것들 이제 수중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 수행하려고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EOS-3D라는 탐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과 17년에 바다 해저면 아래에 묻혀 있는 침선을 영상화한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 해저면 위에 위치한 뭐 문화재나 또 침선을 탐지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보기 위한 탐사는 결국 이제 해양 탄성파 탐사 기술이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부문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접목시켜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마침 저희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같이 MOU를 맺고 같이 공동 탐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명랑해전 해운로라고 네. 하나, 거기 이제 그쪽에서 진도에서 탐사를 수행을 했고요. 예. 그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잠수 조사를 해서 이제 닭돌이라고 하는 뭐 예. 일부 몇 점의 문화재를 이제 회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진짜. 이 해저 탐사 기술이라는 게 그 문화재까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도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탐해 2호가 정말 많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뭘까요? 1996년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해왔는데, 네. 자원 분야로 이제 한정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0년 초반에 수행되었던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동해 울릉분지 인근을 대상으로 광역 신부 탐사가 수행이 되었고, 네. 그 탐사 결과를 통해서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인 유망 구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실물 채취가 이루어졌고요. 네네. 이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세계 5번째로
하이드레이트 실물 채취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울릉도 그 일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탐해 2호가 그거를 좀 찾아내서 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까요? 네, 뭐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그리고 개발 생산에 대한 연구는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가 동해 가스전에서 뽑아냈던 가스처럼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 탐해연은 일반 그 선박과 달리 해양 탐사 목적으로 운항되는 선박입니다. 저희들 요 최근래는 1년에 그 탐사를 하는 횟수가 한 12회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이 대부분 계획이 되고 있고, 대부분 한 번씩 그 출항 나갔을 때 탐사 기간은 짧을 때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씩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안 쪽, 동쪽으로는 북쪽 한계선부터 해서 남쪽에는 인근 국가의 EEZ까지 저희를 다 포함된 탐사 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양 탐사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동해 울릉 분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부전 탐사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과 탐사를 시작으로 해서 해저 시로 채취까지 해서 저희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전이 유무를 저희들 파악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저희들 해저 시로 채취 결과 실질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채취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채취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탐해 요 본선에서 직접 저희들이 불을 붙여서 불이 붙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말로만 듣던 저희들 가스 하이드레이트 불타는 얼음 덩어리를 직접 저희들이 발견한 성과를 거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5번째 발견한 국가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 내지 저희들이 뭐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해양 탐사였고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탐해요를 성신하셨던 모든 분들이 정말 오랜 기간 힘들게 작업을 했었고 그 성과나 결과들이 정말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직접 채취를 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씻겨진 부분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그때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었던 부분 중에 또 놀라웠던 것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뭐 이거는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이런 거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탐해 2호가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그리고 그게 이제 CCS, 네. CCUS 등으로 이제 불리우고 있는데 결국 이 이산화탄소를 땅속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야겠다 그런 컨셉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어디에 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럼 저장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중 저장소로 이제 적합한 지역을 찾아야 될 때 탐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중 저장을 하는 전중후에 대한 모니터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또 해양 탄성파 탐사 또는 육상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야, 탐해 2호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니. 지금 나이도 꽤 됐잖아요.
네, 1996년에 예. 이제 건조됐으니까 지금 한 25년? 25년? 네. 야, 25년 동안 열심히 또 해저 탐사에 애를 써왔는데 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제 또 뭐 그 탐해 2호 동생이 생긴다고 탐해 3호가 이제 또 나올 거라고 하던데 그거 언제 나와요? 네, 맞습니다. 탐해 2호가 이제 1996년 이후에 건조돼서 약 25년 이제 노령화 됐는데 이제 2024년 3월을 목표로 탐해 3호라고 하는 6,000톤급의 와, 물리 탐사선이 이제 도입될 예정입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톤수로만 비교하면 지금 탐해 2호는 약 2,000톤급이고요. 탐해 3호는 6,000톤급이니까 네,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네. 덩치도 일단은 굉장히 커지고 네. 수행하는 역할들도 더 많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덩치만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탐사를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탐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3D 탐사를 하기 위한 장비의 활용이 있는데 더 3D 탐사를 더 광역적으로 하고 더 멀리 보기 위한 탐사 시스템이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귀의 역할을 하는 아까 스트리머라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 위에 이제 예인을 해가면서 쓰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해저면 바닥에 깔아서 쓰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OBC, OBS, OBN 등등 장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더 광역적이고 더 심부에 대한 그리고 더 자세히 지하 지질 구조를 더 보기 위한 장비들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야, 지금도 탐해 2호가 정말 미지의 세계를 막 파헤치고 있는데 네. 그럼 탐해 3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극지를 탐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극지뿐만 아니라 네. 저희 뭐 우리나라 영해 그리고 국외에서도 네. 언제 어디서든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극지 탐사까지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또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시대에 이 극지 탐사 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해양에서의 자원 개발을 위한 타겟은 결국 일단 육상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에서 좀 일단 진입 장벽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진입 장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많이 이제 적응하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에 대해서 자원 이제 개발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향하는 이제 비전 자체가 좀 더 깊은 곳에 좀 더 우리가 찾지 뭐 미지의 영역에서 자원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뭐 극지도 그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곧 나오게 될 탐해 3호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금 탐해 2호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등장을 할 거라고 하니까 야, 이게 해저 탐사 기술 자체도 진입 장벽이 좀 있고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좀 우리 이 해저 탐사 기술이 좀 뛰어난 편인가 봐요. 네, 일단 뭐 해저 지구멀리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사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해저 지구물리 탐사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리고 일부 이제 자원 선진국에 한해서만 이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탐해 2호를 중심으로 한 해저 지구 물리 탐사가 이제 활발하게 수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인 바 있습니다만 이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를 이제 탐사를 하고 실물 채취를 하는 등 그런 석유가스 탐사 기술에 대한 이제 자립을 이제 100% 이제 달성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탐해 2호 나아가서는 탐해 3호를 활용해서 더 이제 멀리 더 깊게 그리고 더 힘든 지역에서도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좀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지호 실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연구를 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입사를 한 지가 이제 2016년에 입사를 했고요. 이제 학위를 2015년에 학위를 해서 2016년에 네.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이제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쩌면 가장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실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탐해 2호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탐해 3호 같은 경우는 길이가 뭐 60m 또는 뭐 100m 정도에 달하는 이제 중대형 탐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형 탐사 인프라 같은 경우 탐사할 때 뒤에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탐사 장비를 끌고 가면서 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양 생활권 그리고 해양 산업권이라고 하는 그 연안 지역에서 탐사하기에는 좀 접근성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형 선박을 활용한 연안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리고 저희 실에서는 연안에서 3차원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EOS-3D라고 하는 탐사 시스템 및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 현재 연안에서 발생하는 기술 수요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야, 멋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멋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계획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뭐 내가 연구자로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든지. 일단 제가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이제 포항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탐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지금 포항에서 또 계획되고 있는 영일만 대교라든지 또는 다양한 해양 공사 그리고 영일만 안에 존재하는 해양학적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탐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해저 탐사 이런 것들 이야기는 들었어도 너무 우리 일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로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해저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뭐 포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 미래의 산업에 큰 바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y'll never know just who you are, but they can't turn your bright star dark. They'll try to hold your spirit down.